오늘의 유튜브 극장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공감 댓글은 언제나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나는 올해 64을 넘긴 평범한 여자다. 사람들은 내 얼굴만 보고 고생 없이 살았겠다 말한다. 하지만 내 안쪽에는 말하지 못한 세월이 눌려있다. 남편과 함께 산 시간이 길었지만 든든함은 없었다. 서로 기대고 사는 부부라기보다 말없이 버틴 동거였다. 남들은 황혼부부라 부르지만 나는 늘 홀로였다. 아침마다 밥상을 차리며 나는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갔다. 남편은 무뚝뚝했고 내 말은 절반도 듣지 않았다. 경상도 억양으로 툭툭 던지는 남편 말투에 나는 자주 작아졌다. 뭐 그런 걸 갖고 그러노 그 말이 늘 내 마음을 눌렀다. 내가 힘들다 말하면 참아라 좀 그 한마디만 돌아왔다. 처음엔 눈물이 났지만 시간이 쌓이니 눈물도 마른다. 전라도 미음 억눌러 삼키며 나는 오늘도 말 줄였다. 남편 눈치 보며 사는 게 싫었지만 도망칠 줄도 몰랐다. 그래도 버티면 언젠가 나아질 거라 생각했던 적도 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은 억지로 버틴다고 나아지는 법이 없더라. 내 안에서 작은 금이 가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 크게 갈라졌다. 그리고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사람과 사는 삶이 더 이상 내 삶이 아니라는 걸. 그때부터 내 마음 한켠에서 조용한 결심이 자라기 시작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나만의 결심이었다. 남편은 눈치조차 채지 못한 채 오늘도 툭툭 말을 던졌다. 그 말 하나하나가 내 등 뒤에서 조용히 등을 밀었다. 그렇게 나는 조금씩 이혼이라는 길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누가 보면 겁 많은 여자라 하겠지만 내 속에서는 불이 타고 있었다. 그 불은 오래된 체념 끝에서 피어난 늦은 용기였다. 남편과의 하루는 늘 똑같은 장면의 반복이었다. 아침이면 밥 달라 말하고 저녁이면 조용히 TV만 봤다. 나는 식탁을 지키는 사람처럼 그 옆에서 묵묵히 움직였다. 무엇을 해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기 어려운 사람이었다. 그저 당연하다는 듯 밥상을 밀어놓고 숟가락만 들었다. 가끔은 나도 사람인데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싶었다. 입을 열면 싸움 날까봐 나는 말 대신 침묵을 선택했다. 전라도 억양은 속으로만 굴러다니고 입 밖으로는 나오지 않았다. 그런 나를 보며 남편은 더 무심해졌고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다. 그래 놓으면 됐다 아이가 그의 그 말투가 내 마음을 닫게 했다. 속이 상해 말하면 별것도 아닌 걸 갖고 유난 떤다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말을 삼켰다. 참는 게 편하다 믿었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내 마음속 바람은 점점 차가워졌고 작은 불씨가 자라났다. 나는 더 이상 남편 옆에서 웃는 척할 힘이 없었다. 살갑게 굴어도 돌아오는 건 무심한 뿐이라는 걸 이제 알았다. 남편은 내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던 걸까 싶을 때도 있었다. 부부가 함께 있어도 외로울 수 있다는 걸 그때 알았다. 같은 집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서로 먼 곳에 있었다. 사람이 가장 힘들 때는 혼자일 때가 아니라 함께 있어도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였다. 나는 그 외로움 속에서 내 존재를 잊어가고 있었다. 남편은 내 외로움을 들여다볼 마음이 없었다. 그저 자기 방식대로만 사는 사람처럼 무심히 굴었다. 그때 마음속에서 작은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대로 살 수 없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 마음이 나를 이혼이라는 길로 천천히 이끌기 시작했다. 그날도 남편은 퇴근하자마자 말없이 TV만 켰다. 나는 평소처럼 밥상을 차렸고 남편은 고개도 들지 않았다. 밥을 먹으며 TV 소리만 집안에 가득 울렸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남편은 대답 대신 헛기침만 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내가 건넨 말은 허공으로 흩어졌다. 남편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젓가락만 움직였다. 그 순간 문득 내가 왜 여기 앉아 있어야 하나 싶었다.
내 존재가 방안 공기처럼 투명해진 느낌이었다. 남편은 밥을 다 먹고도 한마디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설거지를 하며 나는 괜스레 뜨거운 물에 손을 오래 담갔다. 손끝이 빨개질 때까지 아무 감각이 느껴지지 않았다. 내가 이렇게까지 내 마음을 숨기며 살아야 하나 싶었다. 이 집에서 나는 단 한 번도 편안했던 적이 있었나. 생각해보니 웃었던 기억보다 울컥했던 순간이 더 많았다. 남편 옆에 앉아 있으면서도 내 마음은 늘 외로웠다. 이 외로움이 너무 익숙해져 버린 게 더 무서웠다. 살다 보면 누구나 고비가 있다고들 하지만 우리가 겪는 건 고비가 아니라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남편은 내 표정도 살피지 않았고 마음의 균열도 몰랐다. 아니, 관심이 없었다는 게 맞는 말이겠지. 니 또 왜 그런 표정이냐? 그 말 하나에 속이 무너졌다. 내 표정의 이유를 묻는 게 아니라 탓하는 말투였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는 소리가 내 마음과 세상 사이를 끊어놓는 것 같았다. 침대 끝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는데 눈물이 저절로 흘렀다. 슬퍼서가 아니라 허무해서 흘리는 눈물이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참는 동안 잃은 건 내 마음과 내 시간과 내 삶이었다. 더 잃기 전에 끝내야 한다는 결심이 조용히 자리 잡았다. 누구에게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아는 순간이 있다. 그날 나는 알았다. 이 결혼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는 걸. 결심을 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더 고요해졌다. 남편이 무심하게 굴어도 이제는 상처가 되지 않았다. 더는 기대가 없으니 실망도 사라졌다는 걸 알았다. 그날부터 나는 작은 것부터 하나씩 정리를 시작했다. 먼저 내 통장 비밀번호를 새로 만들었다. 남편은 돈 이야기가 나오면 늘 목소리가 달라지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더더욱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고 싶었다. 오래된 서류들을 꺼내 하나씩 들여다보았다. 아무도 모르게 숨겨둔 적금 통장도 조심히 챙겼다. 이 집을 떠날 준비를 마음속에서만 하고 있었다. 남편 몰래 변호사 상담을 받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아직은 너무 이른 것 같아 조심스러웠다. 지금은 그저 마음이 시키는 대로 준비만 하기로 했다. 친구에게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누군가에게 털어놓으면 흔들릴 것 같아서였다. 그래도 남편인데 그런 말 듣기 싫었다. 내가 내린 결심을 흔들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필요 없었다. 밤마다 작은 수첩에 메모를 남겼다. 언제 나갈 수 있을지, 무엇이 필요한지. 그 수첩은 내 마음의 지도 같았다. 방 한쪽 작은 서랍에 숨겨두고 아무도 모르게 챙겼다. 남편은 여전히 나를 당연한 사람으로 대했다. 퇴근하면 밥 차려달라고 말하는 버릇도 그대로였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나는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다. 남편의 목소리도 더 이상 마음에 닿지 않았다. 그저 배경음처럼 흘러가는 소리일 뿐이었다. 이제는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생각하기 시작했다. 남편 옆에서 참고 사는 삶이 아니라 나답게 편안하게 사는 삶을 꿈꾸기 시작했다. 아무도 모르게 내 인생이 다시 움직이고 있었다. 남편은 그 변화를 전혀 느끼지 못했다. 그게 오히려 내가 이 길을 가야 한다는 확신이 되었다. 준비를 시작하고 며칠이 지나자 내 표정이 달라졌다는 걸 먼저 느낀 건 남편이었다. 네 요즘 왜 이래, 표정이 좀 다르다. 남편의 말투엔 걱정보다 의심이 먼저 담겨 있었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싱거운 웃음을 지었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그렇게 얼버무렸다. 하지만 남편은 내가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가 예민하게 굴 때마다 마음이 더 멀어졌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네 요즘 나 무시하는 거 아이가.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시라니, 그것도 내가 남편을. 오랫동안 참아온 내가 듣기엔 잔인한 말이었다. 나는 조용히 밥그릇을 내려놓고 남편을 바라보았다.
무시한 적 없어요. 그냥. 말 끝을 잇지 못한 채 숨만 길게 내쉬었다. 남편은 내 눈빛에서 무언가 달라졌다는 걸 본 듯했다. 네 요즘 말투가 딱딱하다. 내가 뭐 잘못했나? 그 질문이 오히려 웃음이 나올 만큼 허무했다. 남편은 내가 얼마나 오래 무너져 왔는지 몰랐다. 나는 이미 부서질 만큼 부서진 뒤였다. 그제야 남편은 불안한 듯 내 앞에 앉았다. 네 힘든 일 있으면 말해라. 다 말해라. 그 말이 너무 늦었다는 걸 남편만 모르고 있었다. 그 말이 위로가 되기엔 상처가 너무 오래 묵어 있었다. 상처 위에 덧칠된 침묵과 외로움이 이미 굳어 있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됐어요. 이제 괜찮아요. 마음 정리 다 됐어요. 남편은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듯 했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내가 곧 이 집을 떠날 사람이라는 걸. 그날부터 남편의 말투가 조금씩 조심스러워졌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잃은 마음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결정적인 날은 생각보다 평범하게 찾아왔다. 그날도 남편은 퇴근하자마자 소파에 몸을 던졌다. 나는 조용히 밥을 차렸고 남편은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다. 한참을 먹다가 남편이 갑자기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다. 네 요즘 왜 이래? 밥도 예전 같지가 않다. 그 말이 심장을 쿡 찌르는 것처럼 아팠다. 수십 년을 내가 지켜온 자리였는데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나는 잠시 멈칫하며 남편을 바라보았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남편은 못 들은 척 TV만 바라보았다. 대답조차 하지 않는 그 태도가 나를 더 상하게 했다. 나는 조용히 물컵을 내려놓고 식탁에서 일어섰다. 남편이 비로소 고개를 돌리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니 또 삐쳤나? 별것도 아닌 걸로. 그 말투는 내 마음을 마지막으로 쪼개버렸다. 많이 참았다. 참을 만큼 참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안에서 조용히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 순간 알았다. 아, 이제 끝내야 하는구나. 주방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가는 내 등을 보며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니, 관심이 없었다고 해야 맞을 것이다. 방문을 닫자마자 나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손이 떨리고 가슴이 먹먹했다. 이 사람이 내 평생의 짐이 되어버렸다는 걸. 그제야 제대로 깨달았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남편의 무심한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어쩌면 남편은 변한 적이 없었다. 달라진 건 나였다. 이제 더는 이런 대접을 받으며 살고 싶지 않았다.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날 새벽 나는 수첩을 꺼내 마지막 결심을 적었다. 이혼한다. 내 삶을 되찾는다. 그 문장은 내게 두려움보다 자유를 느끼게 했다. 집 안 공기가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 결심을 적어 내려간 그날 새벽. 나는 오래 묵은 짐 하나를 내려놓은 듯 마음이 가벼웠다. 하지만 동시에 내가 선택한 길의 무게도 느껴졌다.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현실을 움직여야 했다. 다음 날 나는 조용히 집을 나섰다. 남편은 여전히 내 움직임에 관심이 없었다. 그 무관심이 오히려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버스를 타고 동네 상담센터로 향했다. 창밖을 보며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다. 이제 정말 시작하는구나. 상담실 문을 열자 은은한 공기와 조용한 음악이 흘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번호표를 들었다. 내 이름이 불렸을 때 목소리가 떨릴까 걱정도 됐다. 하지만 상담사 앞에 앉아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다. 힘드셨죠? 오래 참으셨네요. 그 한마디에 가슴속 묵은 감정이 끓어오를 뻔했다. 나는 차분하게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했다. 상담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내 말을 들었다. 이혼을 원하신다면 절차는 어렵지 않아요. 중요한 건 마음과 준비입니다.
그 말이 나를 안정시키는 것 같았다. 나는 필요한 준비 목록을 조심스럽게 적어 내려갔다. 통장 정리, 집 명의 상황, 남편의 반응 가능성, 그리고 나의 안전. 상담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한 가지 잊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버티셨고 이제는 당신 삶을 되찾을 차례라는 것. 그 말을 들으며 눈이 뜨겁게 차올랐다. 그동안 누구도 나에게 이런 말을 건넨 적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 발걸음은 느리지만 확실해 보였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내 결심이 나를 지탱하는 힘이 되어 있었다. 집 문을 열자 남편은 TV를 보며 내가 언제 나갔다 왔는지도 모르는 얼굴이었다. 그 모습에 이상하게 마음이 더 단단해졌다. 나는 이제 그에게 기대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다. 스스로를 지킬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었다. 이혼 준비를 시작하고 며칠이 지나자 나는 남편의 작은 행동들까지 유심히 보기 시작했다. 그동안 무심해서 몰랐던 게 아니라 알아도 모른 척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어느 저녁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휴대폰 화면이 밝게 켜져 있었다. 알림창에 뜬 익숙하지 않은 이름 하나. 오늘도 기다릴게요. 그 짧은 문장이 머리를 세게 때렸다. 나는 화면을 더 열어보지 않았다. 그럴 필요도 없었다. 이미 충분했다. 그동안 남편이 나에게 했던 무심함이 이 한 문장으로 모두 설명되는 듯 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새삼스레 떠올랐다. 나는 늘 남편 옆에 있었는데 남편의 마음은 오래전부터 다른 곳에 가 있었던 거다. 샤워 소리가 들리는 욕실 문을 바라보며 이 사람의 진짜 마음을 이제야 제대로 보는 것 같았다. 그 순간 오히려 차분해졌다. 화도 슬픔도 아니었다. 그냥 아주 깊은 허무함 한 줄기였다.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내게 늘 무심했구나. 마음속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의문이 풀리는 느낌이었다. 남편이 샤워를 마치고 나오며 물었다. 밥했나? 배고프다. 그 말에 나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피곤한 한숨과 함께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 같았다. 남편은 내가 보던 화면을 보지 못했다. 아니, 평소처럼 전혀 관심도 없었다. 그 무관심조차 이젠 상처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 한쪽이 단단하게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이제는 정말로 돌아갈 수 없는 지점에 와 있다는 걸 나는 분명하게 알았다. 내 결심은 감정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다. 나는 더 이상 이 집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내 삶을 되찾아야 하는 사람이었다. 남편의 휴대폰 알림을 본 그날 밤 나는 방 안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었다. 그저 오랫동안 품어왔던 의문이 풀린 듯한 허탈함 뿐이었다. 이제는 어떤 핑계도 어떤 미련도 남지 않았다. 내 마음은 이미 이 집을 떠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밥상을 차렸다.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밥을 먹고 TV를 틀었다. 그 모습이 낯설 만큼 멀게 느껴졌다. 같은 집에 있어도 이제는 서로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 같았다. 그날부터 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먼저 집 근처의 원룸 매물을 조심스럽게 알아봤다. 작고 오래된 방이었지만 내가 편히 숨 쉴 공간이면 충분했다. 부엌이 좁아도 상관없었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밥을 차릴 수 있다면 그걸로 좋겠다. 다음으로 생활비 계산을 다시 해보았다. 적금 통장 하나, 숨겨둔 비상금 조금, 마트에서 일하는 급여. 절약하면 혼자 살아가는데 충분했다. 남편에게 받던 건 하나도 없었으니 오히려 없던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다. 짐도 천천히 정리하기 시작했다.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만 작은 상자에 넣었다. 옷 몇 벌, 기념품 사진 한 장, 수첩과 볼펜.
그리고 나를 지탱해준 결심. 그게 전부였다. 남편은 내가 뭘 하고 있는지 관심이 없었다. 그 무관심이 이별의 문을 더 크게 열어주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물었다. 네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하노? 말도 없고. 나는 그냥 빙긋 웃으며 말했다. 생각이 좀 많아서요. 남편은 내 표정을 읽지 못한 채 TV만 바라보았다. 그 모습에 마음이 더 단단해졌다. 이제 남은 건 떠나는 날짜를 정하는 일이었다. 수첩을 펼쳐 조용히 적었다. 이번 달 말에 나간다. 글씨가 떨리지 않았다. 그만큼 마음이 단단해졌다는 뜻이었다. 그날 밤 창문을 열어 오랜만에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차가운 바람이 내 뺨을 스쳤다. 그 바람이 말했다. 이제 그만 나가라고. 너를 더 아껴도 된다고. 그렇게 나는 조용히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게 이 집을 떠날 준비를 마치고 있었다. 떠날 날짜를 정하고 나니 마음이 오히려 더 평온해졌다. 두려움보다 홀가분함이 앞섰다. 이제 남편에게 말해야 할 순간만 남아 있었다. 그날 저녁도 남편은 평소처럼 TV 앞에 앉아 있었다. 나는 조용히 물컵을 내려놓고 남편 앞에 섰다. 남편이 잠시 고개를 들었다. 왜 또 뭔 일 있나? 늘 그랬듯 짜증부터 섞인 목소리였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쉰 뒤 말했다. 우리 이제 그만합시다. 그 말이 방 안의 공기를 단번에 바꿨다. 남편은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는지 웃었다. 뭔 소리고, 농담하지 마라. 하지만 내 표정이 농담이 아니라는 걸 깨닫자 남편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졌다. 진짜가? 네 진짜 그 말 하는 거가?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오랜만에 남편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이제는 더 못 살겠어요. 서로에게 아무 의미도 없어요. 남편은 당황한 듯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말도 없이 갑자기 이혼이라니. 그 말이 오히려 내 결심을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내 마음이 어떤지 살피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난 오래전에 무너졌어요. 그걸 아무도 몰랐을 뿐이에요. 남편은 말을 잇지 못하고 나를 바라봤다. 처음으로 그 눈에 불안이라는 감정이 떠올랐다. 하지만 후회는 보이지 않았다. 그게 더 슬펐다. 네 혹시 다른 사람 있나? 그래서 이혼하자는 거가? 그 말에 허탈해서 웃음이 나왔다. 평생 나를 제대로 바라보지 않던 사람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내 마음이 아니라 다른 남자를 먼저 의심하는 모습이 서글펐다. 아무도 없어요. 그냥 나를 찾고 싶을 뿐이에요.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TV 화면만 멍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지금 이 현실이 이해되지 않는 사람처럼. 그 침묵 속에서 나는 확신했다. 이 결혼은 오래전에 끝나 있었다는 걸. 나는 더 이상 이 집의 아내가 아니었다. 나를 지키기 위해 떠나는 사람일 뿐이었다. 그날 밤 남편은 말을 걸지 않았다. 나는 방으로 들어와 조용히 문을 닫았다. 문 하나가 닫히는 소리였지만 내겐 인생의 한 장이 닫히는 소리처럼 느껴졌다. 떠날 날이 다가오자 내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다. 두렵거나 흔들리기보다는 오히려 오래 참았던 숨을 내쉬는 기분이었다. 아침 햇빛이 부엌 창문으로 들어오는 걸 보며 나는 마지막으로 이 집의 공기를 느꼈다. 울컥할 줄 알았는데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짐이라고 해봤자 큰 가방 하나, 옷 몇 벌 수첩 한 권, 그리고 내 마음을 되살린 작은 용기. 그게 전부였다. 남편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TV만 보고 있었다. 내가 떠나는 날임에도 표정 하나 달라지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달라졌을지도 모르지만
더 알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부엌불을 끄고 싱크대 위를 마지막으로 손바닥으로 쓸어냈다. 내 삶의 절반을 바쳤던 자리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미련은 없었다. 나간다.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진짜 가는 기가.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남편 입술이 잠시 떨리는 것 같았다. 네 없으면 집이 좀 썰렁하겠네. 그 말이 후회인지 습관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내 발걸음을 멈추게 할 이유는 되지 못했다. 몸 건강하게 지내요. 밥은 챙겨 드시고. 내 말은 생각보다 담담하게 흘러나왔다.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어딘가 허공을 바라보며 숨만 쉬고 있었다.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문틈으로 집 안 공기가 지나가는 순간 내 마음도 함께 정리되는 느낌이었다. 문을 닫기 직전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다. 남편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나를 수십 년 묶어두었던 자리였다는 게 그제야 선명하게 보였다. 나는 조용히 문을 닫았다. 쾅 닫히는 소리가 아니었다. 긴 인생의 한 챕터가 스르륵 마무리되는 느낌이었다. 현관을 나서는 발걸음은 처음으로 내 삶을 향해 걸어가는 발걸음이었다. 두렵지 않았다. 이제 어디서든 내 마음대로 숨 쉴 수 있다는 사실이 나를 더 단단하게 지켜주고 있었다. 버스를 타고 창밖을 바라보는데 햇빛이 유난히 따뜻했다. 이제 시작이구나. 그 말이 저절로 입에서 흘러나왔다.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집을 떠난 첫날 나는 낯선 원룸의 문을 천천히 열었다. 작고 조용한 방이었지만 이곳은 처음부터 내 공간이었다. 창문을 열자 바람이 부드럽게 들어와 방 안을 스쳤다. 그 바람이 내게 말하는 것 같았다. 잘 왔다. 이제 너답게 살라고. 낡은 전기포트로 물을 끓이고 혼자 마시는 첫 아침 커피를 내려놓았다. 누구 밥 챙길 필요도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는 하루. 그 평범한 순간이 눈물나게 고마웠다. 이제야 알겠다. 내가 원했던 건 큰 행복이 아니었다. 그저 편안한 숨, 평범한 대화. 소리내어 웃을 수 있는 마음이었다. 남편과 살며 잃어버린 것들이 하나둘 떠올랐지만 그 기억들은 더 이상 나를 흔들지 않았다. 이제는 모두 내려놓을 시간이 왔다. 점심 무렵 창밖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나는 문득 미소가 지어졌다. 내 인생이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 같았다. 걷고 싶어 밖으로 나갔다. 햇빛이 길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아 있었다. 나는 그 빛 속을 천천히 걸었다. 오랜만에 마음이 몸보다 먼저 가볍게 움직였다. 휴대폰에 연락이 올 사람도 없고 기다릴 사람도 없었지만 이 고요한 자유가 나를 감싸는 게 좋았다. 이제야 혼자라는 단어가 두렵지 않다는 걸 알았다. 가끔 이런 생각도 스쳤다. 조금 더 일찍 용기 냈다면, 조금 더 일찍 떠났다면 내 삶은 달라졌을까? 하지만 곧 웃음이 났다. 지금이 내게 가장 필요한 때였던 거라고. 저녁 노을이 붉게 번지는 길 위에서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수고했다. 이제부터는 나를 살자. 그리고 여러분께도 말하고 싶다. 누구의 인생도 늦은 때는 없다. 어떤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다. 삶이 무겁고 외로워도 그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았으면 한다. 나도 그랬듯 여러분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저 한 걸음만 내디디면 그 길이 여러분을 살릴지도 모른다. 나는 오늘도 이렇게 내 삶을 다시 배우고 다시 만들어가고 있다. 그게 얼마나 큰 용기인지 이제야 알 것 같다. 이 이야기의 끝은
삶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나의 첫 장이다.